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들의 계급 전쟁 흑백 주식을 시작합니다. 진행의 양명지입니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존재감을 뿜뿜하며 강하게 반등했던 시장. 코스피도 제한적인 하방 변동성으로 강보합에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닥 150, KLX 300 전기 변경 리밸런싱 이벤트를 소화하며 반도체 소보장을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는데요.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진 만큼 이제 사이드카 정도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죠. 시장에서 이렇게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만 어젯밤처럼 좀 잘 나와준다면 이 하방 리스크는 조금 해결될 것 같은데 아직도 중동발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에서의 경계감은 만연한 모습입니다. 또한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오늘이 11일이죠.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우리의 수출은 같은 조업일수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역시나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지난해 같은 대비 3배가 넘게 뛰며 놀라운 성적표를 보여줬는데요. 또한 오늘 코스닥 기업 급등 종목 보시면요. 오늘 리밸런싱이 되고 내일 그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3배가 넘는 이 놀라운 성적표를 낸 반도체에 우리는 시선을 쏘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는 쉴 만큼 쉬었다. 코스닥 쪽에서 우리는 투자의 힌트를 찾아봐야 할까요? 잠시 후 전문가 모시고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전문가님은 최병곤 전문가님입니다. 잠시 후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먼저 오늘 캐스터와 함께 시황 레시피 알아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흑백 주식 캐스터 임수연입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내마녀의 날이 겹치면서 오늘 롤러코스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이 조울증 코스피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반도체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약간의 투자 심리가 살아있는 모습 보였습니다. 변동성 장세 속에서도 다시 한번 반등의 힘을 보여준 하루. 먼저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빨간불 둘 다 켜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7,400선 아래까지 떨어졌지만 이내 다시 반등에 성공하며 강보합권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0.42% 상승한 7,762선으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스닥 4.77% 상승한 997선, 1000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개인이 2조 원 넘게 사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조 782억 원 사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 각각 팔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외국인이 벌써 24거래일째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1조 4천억 원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 각각 팔자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각 3,535억 원, 3,601억 원 팔자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홀로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970억 원 사자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사막 컨덴서인데요. AI 수혜가 이 전기 부품주로 확산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와 전기차 수요 확대 기대감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회로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MLCC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심리가 확대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스마트폰 회복, 시장의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사막 컨덴서 같은 경우에는 21.62% 상승한 13만 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오늘 코스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주춤했던 코스닥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반등에 나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3일 연속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6월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코스피 대장주보다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와 HBM 수요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현재 23.37% 상승한 24만 5,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역시 코스닥에서 나왔는데요.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장주죠. 알테오젠이 8% 넘게 현재 상승하고 현재는 10.1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유럽 특허 등록과 미국 특허 분쟁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모습 보여줬는데요. 시장에서는 이 글로벌 제약사 대상 기술 이전 확대 가능성에 주목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장 초반엔 약간 하락한 모습 보였지만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0.16% 상승한 34만 7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우리 시장 냉탕과 온탕을 오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530원까지 차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면서 환율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또 내일 북중미 월드컵도 개최되죠. 이런 상황 속 달러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환율 변동성이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와 함께 환율 변동성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흑백 주식 캐스터 임수연이었습니다. 오늘의 백주식이 내일은 흑주식, 오늘의 흑주식이 내일은 백주식, 일주일 뒤에는 다이아몬드 골드 주식까지 될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이슈가 많은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장의 흑과 백을 가려줄 전문가 모셨습니다. 최병호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네. 또 오늘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가 됐죠. 네. 역시 이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특히나 이 반도체가 같은 기간 대비 3배가 넘게 증가했는데요. 시장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역시나 반도체로 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오랜만에 생존 신고를 했던 이 코스닥 쪽을 향해 봐도 괜찮은 걸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아까 그 캐스터님께서 조울증 증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넘어서서 조현병 증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네.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대응하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등할 때 그 흐름을 보면은 이제 코스닥이냐 반도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등할 때 보면은 반도체가 역시 아직까지는 우위라고 생각이 돼요. 코스닥 시장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래소보다는 훨씬 더 하락이 컸고요. 또 심지어 코스닥의 주요 종목들이나 많은 종목들을 보면은 5월 달 한 달에도 계속해서 하락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5월장은 사실 반도체 종목은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코스닥 시장은 워낙에 하락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반전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는 오늘 아침에 시장이 약세 출발할 때부터 벌써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반전을 해버리니까 시장 전체가 반전 포인트를 잡고 상승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상승세를 타면서 오늘도 결론적으로 상승의 그
제일 상단을 메운 종목들은 대부분 다 반도체, 장비, 소재, 뭐 관련성이 있는 기판 기업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투자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하신다면은 단기 대응은 코스닥 시장을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주도권은 반도체가 쥐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코스닥 대응은 유효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다라는 말씀 듣고 왔고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3스타 레시피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업종과 섹터 분석을 통해서 최상 등급의 종목을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업종과 섹터, 그리고 종목들 중 향후 성공 투자 전략이 있는 전문가님만의 레시피 조합은 어떤 것일지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가장 주목받았던 업종을 토대로 메인 요리를 해볼 예정인데요. 또 그 안에 세부 섹터로 들어가서 에피타이저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시면 전문가님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이 최선호주가 추려지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요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장을 보고 메인 요리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의 메인 요리 3가지가 되겠습니다. 바로 내수, 또 인플레이션, 방산 업종이 되겠는데요. 전문가님, 네. 이 3가지 중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업종은 어떤 업종이 될까요? 일단 내수 쪽은 사실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음식에 들어갈 때 고수처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시장의 어떤 흐름이 안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지금 내수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타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네. 뭐 사실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서도 얘기 자체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이런 상황을 반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주제도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뭐 이란 문제 다시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긴 하는데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뭐 전쟁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면은 또 더 불안해져서 주식을 더 많이 파는 이런 식의 대응이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문제가 또 부각되고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방산주들이나 방산 관련 업종 섹터 내의 종목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3가지 모두 생존이 되겠고요. 오늘 보니까 또 배경 음식에 치킨이 나왔어요. 예. 내일 또 아침에 월드컵 하잖아요. 네. 평일 아침인 만큼 옛날처럼 또 이렇게 치킨 배달이 많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침부터 그쵸? 치킨을 먹지는 않지 않을까요? 근데 어쨌든 맛있어 보이긴 하네요. 네, 좋습니다. 네. 3가지 업종 모두 생존으로 에피타이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수 업종에서 또 관련 섹터를 지켜보려면 또 고환율, 요즘 네. 또 환율이 너무 높잖아요. 고환율 섹터를 주목해보자라고 짚어주셨는데 어떤 포인트일까요? 일단 지금 내수 쪽의 부분은 고환율 그렇죠. 고환율 부분이 조금 섞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아까 인플레이션하고 약간 연계가 있기도 한데 일단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내수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자산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익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식에 대한 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식 시장이 화랑을 띠고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그런 수익이 커지는 분들은 또 수익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도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 빈익빈 부익부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빈익빈을 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또 결국은 빚을 내서 주식을 또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우려스러운데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지금 돈의 가치가 싸게 느껴질 정도로 또 돈을 많이 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많이 버는 돈으로 어디로 또 가게 되냐면은 이제 소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그 서민층이 이용하는 마트 소비나 어떤 시장에 대한 소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증가가 없어요. 근데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명품 소비나 그다음에 비싼 자동차나 사치 제품들, 소비재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관련 업종들이나 종목들의 주가를 봐도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소비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내가 저기 왜 투자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신다면은 고소득층의 소비는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 사치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고가의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업종들은 지금 상당히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러한 업종이 몇 가지 추려지기는 하는데요. 네. 잠시 후 킥 종목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금리 인상 섹터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쪽을 우리가 봐야 할까요? 자, 일단 금리 인상을 얘기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의 하락과 연계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정부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돈의 가치가 올라가고 뿌려놨던 돈들이 거두어들이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은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주식시장 자체는 부정적이 돼요. 왜냐하면은 주식은 위험 자산이고 안전 자산의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은 주식시장에서 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매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한테는 불리한 거고 반면에 이제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같은 안전자산들은 가격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내부에서 봤을 때는 그런 금리 인상하고 관련된 은행주라든지 보험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금리 인상 때 득을 보는 상황이 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어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높기는 높았습니다. 근데 시장의 예상치에는 거의 부합을 했어요.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왔다면 충격이 컸을 텐데 거의 부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인하 요구를 계속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물가 상승이 나오고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르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자꾸 동결을 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바꿨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으로 갖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동결이 된다면은 시장이 크게 충격을 안 받는데 갑작스럽게 인하를 예상하거나 동결을 예상했는데 갑자기 금리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시장에 상당히 충격이 있을 거다.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리가 인상된다면 금융주 또 보험주들이 수혜를 얻게 되는데요. 잠시 후에 킥 종목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또 방산입니다. 이란 공습 재개 관련 섹터를 눈여겨보자라고 하셨는데 또 관련주들이 조금씩은 꾸물꾸물 그렇죠. 올라오고 있어요. 바로 말씀해 주시죠. 자, 이란 전쟁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공격용 무기를 많이 수요를 발생시키다 보니까 전차라든지 자주포 같은 아니면 전투기 같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번 중동 전쟁 같은 경우는 주로 방어전으로 많이 가죠. 미사일을 쏘면은 그 요격을 할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자폭 드론이나 자폭 보트가 오면은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무기를 선호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전쟁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다시 이란 전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서로 입만 털다가 결국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전면전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요격 미사일이나 그 무기에 대한 수요성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방공 요격 미사일을 다루는 업체들 이런 주가들은 다시 한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재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제 시각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요격 미사일을 다루는 기업들의 조정이 거쳐졌기 때문에 그다음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바로 킥 종목 세 가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킥 종목 세 가지는요. 첫 번째 현대백화점, 또 두 번째 제주은행, 세 번째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될수록 이제 네. 이런 판매점은 더욱더 수요가 커진다고 하셨는데 현대백화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자, 지금 시장이 저렇게 나쁘고 경기가 안 좋다는데 의외로 지금 막 그 소비 관련해서 현대백화점이 지금 보시면은 그 6월 들어서 지금 계속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승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지금 차트 보고 계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장이 지금 사실요 계속 강세를 띈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까 앞에서 조현병 걸린 장세라고 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고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지금 8일째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상승을 계속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이 이제 지금으로서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명품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야, 요럴 때 가서 뭐 물건 내가 원하는 거 좀 사면은 많이 득을 보겠네라고 생각해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 백화점 가서 명품 소비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수익성이 막 아름아름 얘기가 퍼지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중장기적으로도 완전히 돌파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주봉입니다. 그래서 요 한 칸이 1년인데 지금 한 5년간의 주가를 보시면은 계속 뭐 제자리 걸으면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가 지금 완전 돌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더 지속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 원화의 가치가 조금은 떨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이 한국에서의 쇼핑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이렇게 네. 8거래일 연속으로 불기둥을 뿜어내는데 또 전망이 좋다고 하신 만큼 바로 따라붙어도 되는 걸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경우에 따라 붙었을 때 꼭 내가 사면 고점을 찍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좀 고민이 많은데 이런 연속 상승이 나올 때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걸 바로 사는 게 맞을까? 좀 조정을 거치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조정을 기다리면은 내가 안 사면 꼭 올라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약간 밀리는 타이밍에 일부만 매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이 조정을 더 거치면은 늘려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매수를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조정만 너무 기다리다 보면은 강한 종목은 놓쳐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고가에서라도 일부는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꼭 그런 법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보면은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투자자들이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과하게 냈을 때는 또 꼭 보면 하락을 하고 욕심을 안 내고 좀 기다렸으면은 또 하락을 더 하면서 반등 포인트를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 샀는데 또 확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살 때는 너무 그렇게 많은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 다음 플랜 B, 플랜 C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놓고 지금 타이밍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분할 매수의 관점 전략 세워주셨고요.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정확한 매매 진입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제주은행입니다. 바로 한번 흑백 판단과 함께 판단 내려주시죠. 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득을 볼 거다라는 종목으로 과거에도 좀 유명했던 종목이고요. 또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돼서도 이제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에 득을 볼 거다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득을 볼 수 있는 업종들이 은행이나 그다음에 보험 쪽을 주로 꼽아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소속된 종목들이 전부 다 덩치가 이만해요. 엄청 커요.
그래서 움직임이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 이거 맞기는 맞는데 주가가 너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요 종목만큼은 상당히 좀 움직임이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4천억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다른 금융주들은 뭐 10조 원을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무거울 수밖에 없는데 이 종목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신한지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 리스크 같은 것도 상당히 적고 이래서 선호하시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이 나온다. 그리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종목이 가장 선두권으로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실 것 같으면은 요걸 노리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뭐 신한지주나 KB금융 같이 몸집이 큰 종목보다는 제주은행 같이 좀 몸집이 작아서 가볍게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매매 타점은 커뮤니티 방 내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킥 종목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킥 종목은 이제 전문가님의 보유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네.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바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주이면서도 로봇주고요. 방산 쪽에서도 주로 어떤 무기를 주로 생산하냐면은 주로 유도 로켓이나 요격 미사일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여타 방산주들은 공격용 무기를 주로 생산하는데 물론 이 종목도 이 회사도 방산 회사에서 공격용 무기를 생산합니다만은 주 지금 수출 품목이 그리고 특허를 받고 그다음에 히트를 하고 있는 무기가 주로 요격 미사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드론용 그런 뭐 비군 같은 미사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해외 언론에서 이 회사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냐면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폴란드 매체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생산량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연간 생산량이 약 700발대에서 800발 정도 그 정도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LIG 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절반 수준인 400발에서 300발 그 수준밖에 생산을 못하니까 결국은 물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이 회사는 사실 만약에 뭐 생산량이 더 늘어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주가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사 자체적으로도 어떤 생산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증가를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수익성이 확 늘어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용 정찰 로봇 그러니까 비전 60이라는 로봇이거든요. 산하에 지금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자사 그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비전 60이라는 그 자율주행형 로봇을 지금 생산해서 그것을 지금 현장에 투입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것들로 봤을 때도 그것의 수익성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은 우리 군에도 납품을 하고 하는 상황으로 봤을 때 로봇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로봇과 방산 두 가지 모멘텀이 붙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까지 투자 전략 듣고 와봤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킥 종목 모두 커뮤니티 방 내에서 꼼꼼하게 전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흑백 블라인드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주식은 우리가 공략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종목이고요. 흑주식은 우리가 공략해서는 안 되거나 또 보유자분들은 매도를 고려해야 할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주들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요. 전문가님이 단순히 기술적 움직임으로만 차트를 분석하시고 최종 판단을 내려줄 예정입니다. 참고로 최병건 전문가님과는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차트 보시죠. 네, 이 종목 보시면요. 바이오 업종 반등의 스타트가 키워드가 되겠는데요. 네, 그동안 정말 주가가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이제 반등의 시작을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그 1월 달에 주가가 한번 크게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계속 기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이탈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상승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종의 반등의 스타트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이오 종목의 대표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코스닥 시장의 시총 1위 알테오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역시 예리하십니다. 알테오젠 정답입니다. 네.
이제 바이오 업종 그동안 정말 쉴 만큼 쉬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말 이 반등의 스타트가 될지 흑백 판단 먼저 내려주시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 업종의 상승보다는 코스닥 전체 시장의 강세를 띠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상승을 좀 많이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스권을 이탈했고 지금은 또 그걸 회복하려는 그런 애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이 계속 내려가진 않은데 지금 당장의 흐름은 아주 강력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100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흑이라도 하기도 애매한 상태니까 그냥 제가 회색이라고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두 가지 섞으면 회색 되잖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장기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힘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시간적인 조정, 기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가지고 계신 입장에서는 지금 추가 투자보다는 그냥 보유, 그 다음에 매도보다도 보유 이렇게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관망해 보자는 전략 들어보고 왔습니다.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차트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차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요. AI 반도체 수혜 기판주 재평가가 되겠는데요. 자, 지금 그 반도체 수혜 기판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PCB 쪽이거든요. 네. 이 PCB 쪽에서 지금 신고가를 치고 저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은 종목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리고 그 앞에 양봉 나오기 전에도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수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상황들이 어려웠는데 이 종목은 내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종목은 PCB 쪽에 지금 제일 유명한 게 이수페타시스하고 코리아 서키트가 있는데 최근에 이수페타시스는 조금 힘이 약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코리아 서키트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0% 가까이 폭등한 코리아 서키트 정답입니다. 네. 네, 정말 이 무서운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바로 한번 흑백 판단 먼저 내려주시죠. 네, 이 종목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일단 100이고요. 뭐 지금 시장에 아까 이제 방송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상승이 나오는 흐름 자체가 애초에 또 반도체의 전부 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에 지금 매수가 계속 몰리고 있는 상태니까 그 중에서 좀 힘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좀 더 힘 좋은 거 이런 차이일 뿐이고 그 상황에서 제일 힘센 게 지금 이 코리아 서키트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시장이 그렇게 막 8, 9%씩 거래소 지수가 폭락을 할 때도 이 종목은 별로 하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은 이 종목은 뭐 조정받는 의미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은 어떻게든 투자를 노리시거나 아니면은 가지고 가시는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이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듣고 왔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이거 네. 아시나요?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밈인데요. 네. 반도체 야호, 그게 뭐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기판주. 야르는 압니다. 야르. 야호. 반도체 야르 이건 알겠는데 야호예요? 야호보다 야른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뭐 좋습니다. 네. 아무튼 야호라고 한번 할까요? 네, 반도체 야호. 네. 네, 좋습니다. 그만큼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 네. 듣고 왔고요. 두 가지 종목 모두 커뮤니티 방 내에서 더 자세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후반부에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필수로 알아야 하는 생존 포인트 교육과 또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생존 종목, 즉 히든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방송 종료 후에 이 히든 종목의 종목명이 바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놓치지 말고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성적표를 열어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수익의 정점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100주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수익률 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 표 보시면요. 대우건설은 622%로 수익 실현하셨고요. 아주 아이비투자도 274%로 수익 실현하셨습니다. 또 앞서서 얘기해 주신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과 방산 두 가지 모멘텀이 겹쳤다 하셨잖아요. 26%로 수익 실현 중이신데 이거 포함해서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리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LIG 디펜스 같은 경우는 다시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재반등을 하는 상태고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란 전쟁이 나니까 또 수익률이 올라가는데 뭐 니네들은 싸워라. 나는 수익을 챙길란다. 약간 이런 분위기고요. 2차 전지가 지금 아직까지 반등을 못했어요. 지금 수익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그거 다 까먹고 지금 다시 내려와서 마이너스 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조정을 많이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매수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제가 여기서 추가 타이밍을 얼마에 잡았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추가 투자를 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문제인 것 같고 OCI 홀딩스, 자 스페이스X의 상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스피어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쳤습니다. 그리고 OCI 홀딩스도 어제까지 약세를 타다가 오늘 장 후반에 지금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데 반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락 이후에 매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투자를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한 번만 주식을 사고 그다음에 그것이 계속 올라가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주식을 거래해 보면은 내 마음 같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이 예상보다 더 내려왔을 때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추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말 것인가 이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 결정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려갈 때 물타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매수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추가 타이밍을 잡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OCI 홀딩스도 지금 현재로서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이제는 아마 다음 주쯤엔 제가 여기에서 얼마에서 추가를 했습니다라고 얘기 드리고 요 매수가도 반반 비율 정해서 가격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는 뭐 이거는 이제 그냥 패스하시고요. 지금 요때까지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요만큼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 추가해도 되나요? 추가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매수 들어올 때까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반전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시 거기에 대한 투자 타이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에 제가 브리핑 한번 해드리고요. 자, 오늘 할 얘기는 저 PBR 주식입니다. 이 저 PBR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가치주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왜 가치주냐? 요즘 성장주도 많은데 왜 가치주냐? 가치주가 요즘은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지금 시장이 조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자꾸 얘기가 나오고 환율도 올라가니까 이거 좀 불안해. 뭔가 불안해.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성장주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성장주들은 미래의 수익이 발생할 것을 지금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걸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이 할인율이 금리가 인상되면은 더 할인이 커지는 폭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의 하락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AI 관련주라든지 바이오 주식이라든지 또 로봇주라든지 지금 당장은 큰 수익을 못 내지만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만은 그런 것들이 금리가 인상되기 시작하면은 돈 갖고 와. 우리 지금 금리 올라갔으니까 여기다 다시 넣을 거야. 채권으로 갈 거야.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약세를 탈 때 이 저 PBR 주식은 오히려 반대급부로 금리 인상 때문에 아니면 기업 가치가 높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 약세 탈 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금이 기술주에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경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 증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예요. 대통령께서도 나오셔가지고 밸류업 프로그램 계속 빨리 돌려라. 기업 가치보다도 주가가 너무 낮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실 정도로 우리나라 증시의 주가는 가격이 많이 낮아요. 특히 여기에서는 절반 이상이 PBR이 1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즉 그것은 그 회사의 자산을 다 갖다 팔았을 때 그 금액보다도 주가가 더 낮다는 거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기업은 자산만 갖다 파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을 올리고 영업 실적을 올리면은 그걸 갖다가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시키는 게 주식시장의 논리인데 기업의 자산을 다 갖다 팔아도 주가보다도 높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 저 PBR은 청산 가치보다 더 싼 주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지금 이 회사의 주식이 뭐 땅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공장이라면은 공장에 기계도 있고, 하여튼 돈 되는 자산들이 다 있잖아요. 그 자산을 다 팔으니까 1조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회사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다 환산해 보니까 그게 5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회사는 지금 갖고 있는 자산보다도 주가가 더 낮은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PB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PBR이 1보다 안 되는 기업. 이거는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파는 자산 가치가 1조 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5천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PBR은 얼마냐? 0.5가 되겠죠.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국내 증시에 우량주들 중에서 절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심각한 문제로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하락할 때는 항상 관심을 받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표를 쭉 준비했는데요. 시장에 지금 대표적인 저 PBR 주식을 쭉 뽑아봤습니다. 주로 보면은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많이 얘기 나오는 게 금융하고 보험주예요. 여기는 이제 막대한 현금 자산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배당 여력도 엄청나게 많은데 금융주들은 항상 보면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금융회사가 뭔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망해갈 때 고객들한테 돈을 인출을 요구받으면은 언제든지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금을 항상 적립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적립 제도에 지급 준비금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항상 이렇게 모아놔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해라. 그러면 기업 가치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상법상 개정도 그런 데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KB 땡땡. 제가 땡땡이라고 안 하고 그냥 얘기 들어도 무슨 기업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신한 땡땡. 예, 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 땡땡. 예, 그리고 미래에셋 땡땡. 삼성 땡땡. 예, 대표적인 금융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은요. 굉장히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낮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은 지주회사들. 여기도 보면요. 지주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거든요. 그리고 그 계열사들로부터 배당을 받는 금액도 엄청나게 큰데 이 회사들은 항상 보면은 그 가치보다도 낮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SK, 그냥 이름 얘기할게요. 제가 자, SK 스퀘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즘 주가 많이 오르죠. 왜냐하면은 SK 하이닉스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평가라고 평가를 받는 이유가 기업 가치보다는 주가가 낮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또 두산 같은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두산 밥캣이라든지 이런 그런 기업들이 보면은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리고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 그다음에 LG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LG가 요새 정말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제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입문하고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LG가 상한가 치는 거 처음 봤어요. LG는 1년에 한 번 정도 한 10% 오르면 그게 상한가예요. 근데
얘가 상한가 친다. 와, 우리 증시가 진짜 지금 저평가 주식에 혈안이 돼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도 굉장히 저평가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역시 마찬가지로 있죠. 계열사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2차 전지 쪽이 그게 많이 주목을 못 받아서 그렇지 다시 2차 전지 부흥기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되면은요, 이게 또 재가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저평가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어쨌든 간에 부품주들 보면 대부분 답 나옵니다. 매출 엄청나게 크거든요. 수익성도 엄청나게 큰데도 시총이 채 5천억도 안 되는 기업 천지입니다. 뭐 다른 이 성장 기업들이 그 정도 매출 올리고 이억 올렸다 그러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시총 5조 원에서 10조 원씩 가요. 근데 자동차 쪽은 이상하게 평가를 잘 못 받아요. 근데 요새 이 현대차 그룹이 요새 조금 장난 아닙니다. 요새 현대차 그룹은 저평가 주식이었지만은 요새 로봇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아틀라스 때문에 요즘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리고 완전 대표적으로 이거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여기는 빠졌습니다만은 KTNG 같은 기업들 이런 회사들은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공동제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자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걸 반영을 못 받죠. 상업적인 추구보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기업들도 한 번씩 크게 튈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요. 예전에 KTNG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분을 공격한 거예요. 적대적 M&A를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지분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대주주가 된 다음에 야, 니네들 지금 자산 너무 많어. 그거 배당으로 빨리 돌려. 매각해. 이런 식으로 압박을 넣었어요. 그래서 그 주가들이 막 크게 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익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겠죠. 투자자들한테는.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평가 종목의 예시입니다. 요 땡땡땡땡이라고 표시해놨는데 삼성 땡땡입니다. 이 기업도 지금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평가라서 오르는 것보다는 기업의 지분 가치 때문에 오르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아직도 저평가 상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과감한 자사주를 막 소각해버렸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거 거의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높아지겠죠. 거기다가 AI가 반도체 기업에 투자를 확정시켰어요. 그리고 또 금융이나 보험 쪽으로 매수가 몰리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한참 오르는 종목이고 신고가를 치는데 이 종목을 제가 어젯밤에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찾아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10% 하락 나왔지 않습니까? 이 종목 오늘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상한가 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슴을 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빨리 나왔어도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얘기 드렸을 텐데. 그래서 요거 말고 제가 또 다른 거 준비해 놨으니까 커뮤니티 방에 오셔서 꼭 보시면은 또 알겠습니까? 이것처럼 또 상한가 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이제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저 PBR 관련주들의 이 눈길이 쏠리기 마련인데요. 이 가치주 관련해서 오늘 백수저 히든 종목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말고도 이미 오늘 상한가에 가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종목들까지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커뮤니티 방 입장하셔서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